실제로 발이 아프다며 온 것인데 진짜 환자는 이미 혼절해서 의식 없이 조용했던 겁니다. 오밤중에 애 들쳐업고 아주 우리 부부가 식겁을 해서 병원 응급실로 내달리는데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한동안 애가 어지러움 중에 고생 좀 하고 막내는 발가락 뼈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쓰레빠 신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군대 간다고 할 적에는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해방감에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내 나이 먹는 줄 모르고 살다 이렇게 애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볼 적에 나이가 확 실감이 난답니다. 그랬던 사고뭉치 두 놈이 직장 얻겠다며 지금 양복배 입고 점잔 빼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 웃음이 다 나죠. 애 넷을 키우면서 저는 성격이 쇠심줄이 다 되며 목소리는 처녀적 수십 배, 드세기는 주막집 월매 뺨치는 여편네가 되어갔는데 보기에는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비율 좋게 갈라져 겉보기엔 딸들이 머스마가 지른 불 꺼질 것 같아도 딸들은 성질머리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냥 5대1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휴, 아주 말도 못해요. 동네 남자애들 패고 오는 것은 일수로 사춘기 때는 예민하다며 한방 쓰는 두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대는데 쫓아가 보면 서로 쥐어뜯어 놓은 머리가 방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그나마 순한 편이에요. 막내같이 형 머리 차고 발가락 부러진 이후로 주먹 다짐은 안 하고 셋째도 머리 울린다고 말로 싸우는 편인데 기집애 둘이 무슨 원수 마냥 붙었다면 싸우고 별일 없다 싶으면 학교에서 오자마자 이미 수틀려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와서는 인사도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눈치 보게 합니다. 애들 학창시절 생각하면 아유 하여간 지독스러웠어요. 그러니 제가 지독해지지 않으면 버티질 못했습니다. 머리 굵어지고 그나마 사람 티 나는데 젊게 해줄게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우레들 때문에 고개 절레절레합니다. 방이 셋이니 남자 여자 형제 자매라고 지들끼리 한방 쓰게 해서 쌈딱 시절 지지고 볶은 덕에 우애는 좋은 편인데 당신은 또 지들끼리 앉으려는 마음에 싸움을 걸더라고요. 하나가 숙제한다고 하면 옆에서 잘 거라고 불 끄라고 하면서 싸움 나는 건데 애미라고 방해주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가 늘어지죠. 꿈만 같습니다. 그 세월 지나온 게 내 새끼지만 치가 떨려요. 아주들 어찌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그때는 내가 이러다 심장이 빵 터지지 싶더니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긴 하대요. 그런 저는 요즘은 시집간지 이제 2년 만에 아이 없다고 닥달인 사돈 때문에 첫째 딸 걱정으로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저는 급할 것 없다고 생각 없다고 하지만 시댁 쪽에서 자꾸 성화를 부리니 느긋하게 마음먹었다가 그게 아닌지 눈치 보여서 서두르는 중인 모양인데 오히려 딸 쪽에는 문제없고 사위 올챙이가 운동성이 없다나 해서 현재 시험과 나기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사돈 어른들도 사정 다 알고 계신다는데 이야기 전에 듣고도 눈치는 딸에게 주나 봅니다. 참 세상 이상해요.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게 무슨 시험관인가 스트레스 받아 들어설래도 안 들어서겠네 싶은데 그 사돈 양반네가 나이들이 많습니다. 저 세상 가기 전에 손주 보려고 아들 결혼도 빨리 시킨 거라며 종종종 번갯불에 콩 볶아 먹자고 덤비십니다. 나이가 있을 뿐이지 보면 우리 부부보다 더 건강해 뵈는데도 금방이라도 저 세상 갈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발 동동거리는데 아휴 꼴 보기 싫습니다. 아주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몰라 남자는 한창 나이라도 여자는 지는 나이라며 아니 자기네 아들이 문제라는데 뭔 헛소린지 여자가 잘만 하면 올챙이가 아무리 약해도 덜컥 들어선다나요? 말이 통해야 뭘 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어린 며느리 보세요 했더니 말도 못하냐며 궁시렁거리면서도 기어이 하려는 거 병원에서도 불이만이라고 시술 안 해준다고 하고 일단 양방으로 배란 유도제 맞고 한약으로 애 들어서는 물약에 환약에 먹어가며 자연임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딸내미는 난자 숙성시킨다는 호르몬제를 지 손으로 놓아가며 몸이며 마음이 만신창이인데 특히 한약은 영 못 넘기겠다고 울상인데 저 집 식구들은 미안한 기색은 하나 없이 꼭 입으로 욕을 법니다.
사위는 지가 문제 있어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에 내가 뜨끔하라고 원인은 따로 있는데 뭐하러 우리 은혜한테 돈 쳐들어가면 난리냐며 한 소리하면 일단 자기도 그러게요 합니다. 일단 사돈 어른들께 입단속부터 시키고 그렇게 약 먹이고 병원 종종 대며 피 말리지 않게 해달랬더니 자기 입장이 그런 거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라며 또 발뺌입니다. 절 붙들고 미치도록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거 뭘 보고 결혼했을까 싶다고 딸은 죽상인데 사실 얘 반 미쳐서 결혼한 건 맞습니다. 얘가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려왔을 때 머리숱이 휑하고 이마가 넓적한 것에 저는 제 나이보다 10살을 더 봤습니다. 옆에 바짝 붙은 우리 은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자상하고 어쩌고 나밖에 몰라 이러는 걸 네 애비도 연애할 적에 그랬어 하니 세차게 고개 도리질하며 절대 다르다며 고집을 부렸죠. 지가 데리고 살지 내가 데리고 사나. 하긴 저 인간 같은 화상이 또 있을까 싶어 보냈더니 아주 이 모양입니다. 머리 저러면 남성 호르몬 많다더니 헛소린가 봅니다. 저야 넷이 흔한 시절이라 그랬지만 은혜 시집 보내며 이 시대 귀한 다둥이 엄마로 텔레비 나오는 거 아닌가 웃긴 생각도 했는데 사위 올챙이 문제로 속을 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긴 사돈이나 사위 탓을 할 것도 없이 남편은 말도 마세요. 뒷딸의 지손주 문제인 건데 옆집 아저씨 같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잖아. 이젠 상관 말어. 걔가 나이가 몇이더라? 이제 35 넘지 않았어? 30대 올해? 그러게. 그쪽 말대로 늦었네. 우리 할머니 시대는 18이면 벌써 첫째 안고 다녔잖아. 아니 왜 역정이야. 따지고 보면 당신도 늦었었어. 어허, 이 여자가 내가 뭘 했어? 그냥 예전엔 그랬다 이거지. 사람 잡고 있네 정말. 내가 언제 우리 은혜가 문제 있다고 했어? 그냥 예전식으로 하면 애 낳기 늦은 나이다 이 말 한 거라고. 사람 잡고 있어. 우리 어머니도 나를 20에 낳으셨어요. 내가 막내잖아. 그래 내가 30에 환갑잔치 해드리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 가시고 자네 시집 왔으니까는 얼굴도 못 보고. 자네가 어머니를 봤어? 환갑잔치 자네도 같이 있었어 그럼? 그럼 나 어머니 30 넘어 나오셨구나. 내가 숫자는 영 젬병이라. 그랬구나. 자네도 같이 있었어. 암튼 시댁에서 늦었다면 늦은 거야. 그쪽 말대로 주사 맞고 한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조신하게 있다가 애 생기면 낳으면 되지 뭐. 걔가 다이어트 한다고 종종 굶어서 그래. 그러게 여자는 살집이 있어야 한다니까는. 남자 힘없어도 여자가 건강하면 애는 저절로 생겨. 우리는 뭐 맨날 하늘 봐서 애가 넷인감? 걔 데리고 사는 집이 그렇다면 말 끝난 거지 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은 이 남자 말이 진짠 줄 알 겁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자기가 차려낸 것 같이 말하지만 아주버님들하고 누님들이 돈 댄 거지 이 사람이 한 푼 댄 거 없습니다. 큰아주버님하고 이 사람 6살 차이니까 쥐를 20에 낳았다면 시어머니 14살에 애를 낳았다는 건데 사돈네 편들려고 자기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면서 당시 결혼 3년 만에 첫째가 졌다고 누님들이 싸고 돌며 좋은 추억으로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어머니가 자기 언제 낳았는지 계산도 못하는 남자가 젬병인 게 어디 숫자뿐이겠나요. 당장 딸내미 은혜가 영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비란 작자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자기 자식 이야기를 왼수 자식 대하는 것처럼 깎아치고 후려치는 것이 아주 정이 똑 떨어집니다. 남자는 일단 눈에 뭐가 보여야 감정이 돋고 애정이 가는 법이라며 일단 외손주만 생기면 외할아버지로 물고 빨고 똥기저귀도 빨아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데 누가 천기저귀 쓰나요 요즘. 자기 자식한테도 한 번을 젖병을 안 물려본 인간이 퍽이 납니다. 소파에 누워 TV 채널 돌리면서 한 손으로 뻑뻑 긁으며 주딩이로 만리장성을 200번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 때는 저 말을 진짜로 알고 다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저럴 때마다 입을 쫙 찢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남편이란 작자의 전말에 속아 결혼한 여자 아닙니까? 출가 외인 어쩌고 걔 데리고 사는 집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남들은 우리의 넷이라니 금술이 아주 좋은 줄 아는데요. 어쩌다 이 작자고 애가 넷이나 생겼나 저도 참 이해 불가인데 밤에는 그래도 집에서 잔다고 기어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내 신랑도 아니요. 우리 애들 아빠도 아니요. 그냥 남의 집 외거노비나 다름없습니다. 건강하다는 저도 내리 딸 둘에 아들 연년생으로 4년 동안 맹꽁이 배회하고 있을 적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말은 안 했지만 막내 품속에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나면 하늘이 핑그르르 도는 게 가끔씩 아주 피가 말리는 느낌도 났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동네 형이 낚시에 꽂혀가지고 이혼 한 해 만에 그 집이 요란했는데 그 선배와 자기 잉어 잘 잡히기로 유명한 낚시터로 주말 밤낚시 간다며 휑하니 사라지기에 제가 좀 기대를 했지요. 저 막내 임신하고 있을 적이니 근 30년 되어가네요. 저란 여자도 참 비빌 언덕에 비비적거려야지 참 사람 볼 줄 모르는 미련퉁입니다. 하긴 그러니 자기가 재우고 먹이네 어쩐다는 이 인간 말을 믿고 막내를 낳았죠. 제가 투덜거리면서도 잉어라는 말에 인생 처음으로 기대란 걸 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 인간을 몰랐던 게죠. 일요일 저녁이 뭐야 월요일 새벽에 술이 떡이 돼서 들이닥쳐서는 세상 자랑스런 눈빛으로 저에게 가방을 쑥 내밀기에 넷째라고 그래도 이 양반이 이제야 정신 좀 차렸나 싶었습니다. 받을 때 가방이 번쩍 들려서 설마 했더니만 꼬릿다고 퀴퀴한 네이만 들어있고 잉어는 비늘 한 점 없는 겁니다. 아휴 그래 고기는 못 잡은 거냐 물으니 웬걸요. 팔뚝만한 걸로 시작해 허벅지만한 것이 쑥쑥 걸려 올라왔답니다. 그 잉어는 어쨌다니 망할 형수 줬답니다. 그 선배 마누라 저도 봤지만 잉어 안 먹어도 튼튼해요. 애 뱃속에 없어도 만삭인 제 배나 진배 없이 동실하니 잘 먹어요. 이 작자가 정신 나간 것이지 선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음부터 낚시 가는 거 봐달라는 뇌물로 집까지 가서 힘 보태주고 온 거랍니다. 씨알 작은 거 한두 마리 시집아 내내 배불러 있는 네 마누라 챙겨줄 생각도 안 들었냐 물으니 그제야 아이코 하며 무릎을 치는데 차라리 뻔뻔스럽게 뻗대기라도 하면 밖에다 미련 없이 내다 버릴 텐데 아니 이건 미안하다며 꿈뻑꿈뻑 시무룩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접신물에 코 박고 저 세상 갈 듯이 쫓아다니며 빌빌거리니 마음이 약해져서 봐주고 또 봐주고 제 속만 터져나갑니다. 이제 애가 넷이다. 이 애들 먹여 살리려면 막말로 복면 쓰고 남의 담장 넘을 각오로 키워야 한다 그렇게 말해도 언제나 남이 우선입니다. 죽어도 안 고쳐져요. 그렇게 남이 안 됐고 불쌍하대요. 오히려 남의 남자들이 저보고 어이쿠 연년생으로 넷을 어떻게 낳으셨냐고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네요 말하는데 이 인간은 뭐 다큐멘터리에서 토종닭 암탉이 한 달 알 품는 것도 애달고 신기해하면서 나는 뭐 거저 애만 들어 내놓는 줄 알았답니다. 회사 생활할 적에는 상사의 후배의 거래처 사람의 오만 집에 다 불려다니고 집에 들어와 있는 날은 친구네 대소사에 이름 불리면 그때마다 슈퍼맨이라도 된 양 해벌축하니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다 그만큼 본인이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라죠. 해몽이 좋대요. 공짜라서 그런 줄은 모르고선. 우리 애들 마지막 어린이날은 지아빠 홀로 된 친구네 아이들 돌본답시고 새벽같이 나가서 뻔히는 애비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들 노는 사이에 졸지에 애 넷 줄줄 딸린 홀어머니 됐지요. 이날 애들은 다행히 노느라 정신없어 느낌 없었나 본데 우르르 몰고 식당 들어가 밥 먹으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저 남의 공치사 한마디에 목을 매는 양반이죠. 네, 이 남자를 첫째 가졌을 때 진작에 갖다 버릴 것을 뭉기적거리며 지가 인간이면 달라지겠지 하다 애 셋 낳을 때까지 옷 내주지 말라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보다도 하나 더 보태서 네 발 철컹철컹 졸라매는 애기들 낳아가며 나 스스로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네, 이 인간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갔습니다. 언젠가 친정어머니가 문지방 건너다 낙상을 하셔서 잠깐 들여다보느라 애들 국민학교 무렵에 한 4일 정도 집을 비웠다가 와서 저는 우리 집 강도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푸닥거리를 했는지 시집 올 때 해온 가구가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고 밥 먹은 그릇이 싱크대 개수대가 아닌 마루와 방마다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치울 테니 그렇게 하라고 시켰답니다. 애들 말 들으니 첫날만 아버지 보고 이튿날부터는 본 적 없다죠. 숟가락이 없으니 그때부터 수저저분만 씻어서 김치하고만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라고 냄비까지 다 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엎었어야 하는 것을 또 장모님 사골이라
고아들이라며 봉투 쓱 내미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려.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나는 혼자 애 내 키우는 과부고 가끔씩 생활비 가져다주는 이웃집 아저씨 들락달락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집간 딸내미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니 60 넘도록 남의 집 할아버지인 꼴을 보고 제가 지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은 40 후반에 기어이 회사에서 나와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몇 년을 죽을 똥살똥하다 이제 조금 숨 돌리는 참입니다. 말이 회사지 직원 셋에 격리 하나 두고 있는 사무실이죠. 고만고만하니 유지나 합니다. 남의 돈 벌기 힘들어도 직접 운영하면 영 하나 더 붙는다며 시작했는데 인건비며 사무실 운영비는 안 듭니까? 결국 직장생활 100만원 벌이나 잘난 척하면 내 회사 1000만원 벌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게 집마다 쫓아다니며 도움 준 사람들은 입 싹 씻고 사무실 개업에 화분 하나 없이 황량하더이다. 이 인간에게 도와달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내가 불러주니 고맙지 요런 거 아니냐고요. 실속 하나 없는 인간이죠. 사장이 착 붙어 있어야 직원이 일을 하지 사장이 남일로 바쁘니 직원이 헌신하겠습니까? 근 몇 달 바닥을 긁으며 매일은 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입으로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이젠 남일에 안 쫓아다니겠다며 서운했는지 주르륵 도움 주고받은 내역을 읊어대는데 저는 상등신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새끼 넷 한 번도 비 오는 날 우산 가져다 준 적 없는 자가 남의 집에 우산 가져다 준다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부화가 안 납니까? 그래 먹고 있는 술상체가 냅다 들고 나와 치워버렸습니다. 아 남의 집 아저씨가 왜 내 집에서 술을 마시냔 말이죠. 그 집 가서 술상 차려달라 하고 그 술 마시며 하소연하라 하고 그냥 들어와 누웠습니다. 생각할수록 약 오르고 이가 갈리네요 정말. 아무튼 사무실 개업이며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아직까지 굴러가긴 합니다. 큰돈은 벌어다 주진 못해도 내 가계부 쭉 살펴보니 1년에 한 1000만원씩 꾸준히 순이익이 늘어나긴 합니다. 은혜는 호르몬제가 안 맞는지 한약이 안 맞는 건지 가슴이 뛰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했더니 그쪽 시부모들이 아가 그거 얼마짜리다 어쩌고 하며 그 말 이후로는 약 먹었냐 체크 전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서도 미열이 나서 힘들다고 전화할 적마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솔직히 사위가 받아야 할 것이지 은혜가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애 잡겠다 싶은 게 저는 그냥 애 이혼녀 되는 게 낫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의 사위네. 특이한 배경에 비해 신보는 영 바닥이니 괜한 고생 사서 하지 말고 차갑게 생각 좀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은 놈 이쁠 것 같지도 않고 막말로 남의 집 성 물려받은 거 사돈들이 애기 하면서 발을 동동거릴수록 저자들 우리 은혜 죽고 살든 말든 그저 애만 건지겠다는 심보 아닌가 싶고 주책 없이 예전에 본 영화 물레야 생각도 나면서 가슴이 쌓였습니다. 그 원미경이 나온 영화 아시죠? 결국 그 집 애기 낳아준 며느리한테 시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날 새벽에 난데없이 사위놈이 병원 응급실이라며 전화를 했는데 애가 글쎄 밤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친 곳도 없고 이제 태어나는 중이라며 안심하라는데 이 자식이 병 주고 약 주나 싶어서 은혜 당장 바꾸라고 하니 얼마나 지쳤는지 자고 있다고 합니다. 가엾은 내 새끼. 애미 입장에서 한 소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좀 다다다 좀 했죠. 아 그랬더니만 사위 이 남의 자식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주. 장모님 지금 하신 말씀 오히려 저희 쪽에서 할 말입니다. 사남매라고 해서 저희 은근히 기대했다고요. 저희 집이 원래 손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쪽이 사촌들도 다 손이 귀합니다. 보셨잖아요 결혼식 날.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줄 알았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속상한 게 접니다. 예? 우리 큰집 형수는 더 했어요.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 은혜 하시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은혜야말로 어머니 체질 안 닮았나 봐요. 저희는 어머니처럼 쑥쑥 낳아줄 줄 알았죠. 무슨 애가 애도 잘 안 들어서 호르몬에도 그렇게 예민해 하다못해 한약도 하나 잘 못 먹냐고요. 남들은 못 먹어서 서운하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떠받들고도 이렇게 장모님한테 한 소리 듣고 영 그렇습니다. 저는 뭐 노는 줄 아세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도 이 시간에 어쨌든 은혜 드리고 응급실 행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니까 눈 감고 계세요 장모님. 감정 싸움할 것 없잖아요. 아이고
딸 가진 죄인이라고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는 것을 일단 참고 이를 악물며 그래 잘 부탁하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목소리 높이고 씩씩댈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는 이 양반은 개구리처럼 사지 쫙 벌리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은혜 응급실 실려갔던 그 시간 저도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었다 생각하니 미안할 지경인데 참으로 세상 편안한 인사구나 싶어 내 자는 이작자의 코를 비틀었습니다. 조금 낑낑대고는 몸을 돌려 돌아눕는데 어쩌면 남자란 것들은 하나같이 다 이 모양 요 꼴인지 한 사람일 뿐인 여자가 사람 하나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 대자연의 신비를 똥 싸는 걸로 아나봅니다. 지혜가 자다 깨서 무슨 일이야? 묻기에 네 언니 쓰러졌었댄다 하니 머리 쥐뜨고 싸우던 제 언니 걱정에 한숨이 늘어지더구만. 역시 이웃집 남자예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는 참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짓을 이 인사가 저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속 빠진 인간이니. 언젠가 집으로 이 사람 선배라는 작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상규 이 사람 그의 회사 문 닫았냐고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면서 아침에 집 근처 사는 직원 하나 태워가는 양반인걸요. 회사도 핸드폰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일 보나 보죠 했죠. 이 사람이 안 챙겨도 자기 마누라 선물할 거라고 같이 간 사람한테 조그만 걸로 한두 마리 내주지 그걸 다 챙깁니까?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보나마나 술 한잔 사달라고 찾는 게 분명해서 제가 그냥 넘겼어요. 회사 붙박이로 항상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경리 있을 텐데 화장실 갔겠거니 했죠. 여자 문제로는 속을 안 썩여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애가 외근하다가 커피 마시며 시간 좀 때울 요량으로 들렀는데 사무실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애 회사가 근처라 아버지가 있건 없건 가끔 가다 그럽니다. 아들내미들 우주하고 수호는 학교 때문에 둘이 독립해 나가면서부터 제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커피 같은 거 제 아버지 회사에서 좀 가져다 먹으라고 해서 저도 그 편에 애들 줄 반찬 챙겨보내고 했더랬죠. 또 어디서 이 사람을 찾아 슈퍼맨처럼 회사 팽개치고 밖으로 도나 생각하다가 연달아 문이 닫혀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영 이상합니다. 그 인간은 없어도